갑자기 말이 꼬이고 다리가 휘청거리는 순간이 오기 전에 식탁부터 바꿔야 합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멀쩡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이유,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조금씩 손상된 혈관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호를 놓치면 후회는 평생 남습니다. 저는 30년간 혈관 노화와 식생활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온 박도윤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느낀 건 단 하나였습니다. 혈관은 어느 날 갑자기 막히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혈관벽에 찌꺼기가 조금씩 쌓이고 혈액순환이 조금씩 느려지면서 결국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권해드리는 음식들이 있어요. 단 하루 한 숟가락으로도 혈관을 되살릴 수 있는 가루 식품들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뇌경색 예방에 특히 효과적인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어지러움이나 손저림, 기억력 저하 느끼신 분 계신가요? 그건 혈관이 보내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제 연구의 시작에는 아버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영호 72세님,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셨던 분이었어요. 평소 등산을 즐기시고 활동적이셨던 분이었는데 어느 새벽 화장실 가시다 갑자기 쓰러지셨죠. 다행히 응급조치로 회복하셨지만 반년 뒤 다시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약보다 더 강력한 건 바로 식탁의 변화였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아침마다 믹스커피 한 잔, 점심엔 국수 한 그릇, 저녁엔 튀김 반찬이 빠지지 않았어요. 작은 습관들이 쌓여 혈관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노년기 혈관 건강과 음식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피를 맑게 하는 가루 3가지를 발견했어요.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께 권해드렸고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의 사례가 쌓여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도 곧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경색과 직접 연결되는 음식 습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찐 생강가루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생강은 예로부터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냥 생강이 아니라 찐 생강이 중요합니다. 생강을 쪄서 말리면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성분이 혈관 내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일반 생강보다 최대 10배나 강합니다. 국내 식품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찐 생강이 항염 효과가 혈관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특히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 효과가 좋습니다. 생강이 매운 성분인 진저롤이 열을 가하면 쇼가올로 변하면서 항산화 작용이 훨씬 강해지거든요. 이 쇼가올이 혈관벽에 쌓인 노폐물을 녹이고 혈액의 점도를 낮춰줍니다. 김정숙 69세님은 찐 생강가루를 하루 반 티스푼씩 따뜻한 물에 타드신 지 석 달 만에 손발 저림과 어지럼 증상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특히 겨울철에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고생하셨는데 생강물을 드신 뒤로는 양말을 덜 신어도 될 정도로 좋아지셨대요. 또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던 어지럼증도 많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20분 정도 찐 다음 햇볕이나 건조기로 바짝 말려주세요. 그걸 믹서기로 곱게 갈아서 밀폐 용기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생강을 찔 때는 껍질째 찌는 게 좋아요. 껍질에도 좋은 성분이 많거든요. 말릴 때는 완전히 바싹 말려야 곰팡이가 안 생깁니다. 만지면 부서질 정도로 말려야 해요. 하루 1g에서 2g 정도면 충분해요. 티스푼으로 치면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정도입니다. 식후에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이 좋아요. 생강이 성질이 따뜻하니까 따뜻한 물과 만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꿀을 조금 넣으시면 맛도 좋아지고 목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속이 약하신 분은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요.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은 전문가와 상담 후에 드세요. 생강이 혈액을 묽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약과 겹치면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처음 드실 때는 아주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에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속이 쓰리거나 불편하면 양을 줄이세요. 혹시 요즘 손끝이 자주 차갑거나 어지럽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찐 생강가루를 한번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변화지만 혈관 순환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생강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누구나 시작하기 좋습니다. 다음은 아로니아 가루입니다. 아로니아는 블랙 초크베리라고도 불리는데요. 안토시아닌이 굉장히 풍부한 베리류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혈관벽의 염증을 완화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라서 혈관 노화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핀란드 헬싱키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아로니아 추출물을 12주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혈압과 염증 수치가 모두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단순히 혈압만 낮아진 게 아니라 혈관 자체의 상태가 개선된 겁니다. 혈관의 내피세포가 건강해지면서 혈관이 더 유연해지고 탄력이 생기는 거죠. 윤진숙 66세님은 아로니아 가루를 요거트에 넣어 매일 아침 드신 뒤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되고 피부 톤도 맑아졌다고 전하셨어요. 건강검진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20 가까이 떨어졌대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부가 효과로 피부가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안토시아닌이 피부 노화도 막아주거든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아로니아는 떫은 맛이 좀 강한 편이라 그냥 드시기엔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트나 두유에 한 티스푼 정도 넣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3g에서 5g 정도면 충분하고요. 꿀이나 바나나랑 섞으면 떫은 맛이 많이 줄어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플레인 요거트에 아로니아 가루 한 스푼, 꿀 한 스푼 넣어서 드시는 걸 추천해요. 스무디를 만드실 때 넣으셔도 좋습니다. 바나나나 사과와 함께 갈면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아요. 색깔도 예쁜 보라색이 나와서 보기에도 좋습니다. 아로니아 가루는 온라인이나 건강식품 매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가격은 제품마다 다르지만 한 달 드실 양이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입니다. 다만 저혈압이신 분은 과량 섭취를 피하시고요. 드물게 위장 불편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니 처음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아로니아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원래 혈압이 낮으신 분은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가루를 살 때는 첨가물이 없는 순수 아로니아 가루인지 확인하세요.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도 있거든요. 떫은 맛 때문에 과일을 잘 안 드시는 분들도 가루로 바꾸면 훨씬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 한번 시도해 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아로니아는 블루베리보다 안토시아닌 함량이 4배나 높다고 하니 효과는 확실합니다. 세 번째는 강황가루입니다. 강황은 울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노란색을 띠는 향신료죠. 이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커큐민은 혈전이 생기는 걸 억제하고 뇌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뇌경색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커큐민은 혈소판이 뭉치는 걸 막아서 피가 걸쭉해지는 걸 방지합니다.
미국 미시간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커큐민이 혈액 응고를 억제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단순히 이론적인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임상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커큐민이 뇌의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줄여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박숙자 70세님은 강황가루를 따뜻한 우유에 타서 한 달간 꾸준히 드신 뒤 무릎 통증도 줄고 혈압도 눈에 띄게 안정됐다고 하셨어요. 원래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아프셔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드셨는데 강황을 드신 뒤로 훨씬 편해지셨대요. 커큐민의 항염 효과가 관절 염증도 줄여준 거죠.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약을 줄일 수 있을 만큼 혈압이 안정됐다고 하셨습니다. 강황가루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밥 지을 때 한 작은 술 넣으시면 돼요. 밥에 은은한 노란빛이 돌면서 향도 좋아집니다. 또는 따뜻한 두유에 타서 드셔도 좋고요. 골든밀크라고 해서 우유에 강황가루와 꿀을 넣어 마시는 방법도 있어요. 자기 전에 드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리면 후추나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섭취하시면 커큐민의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커큐민 흡수를 20배까지 높여준다고 해요. 그래서 강황으로 요리할 때는 꼭 후추를 함께 넣으세요. 기름 성분과도 잘 어울려서 올리브 오일에 강황가루를 섞어두고 샐러드 드레싱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다만 담석이 있으시거나 임신 중이신 분은 섭취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강황이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담석이 있으면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황도 피를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함께 드시면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노란 향신료 하나가 혈관을 살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강황은 카레의 주재료이기도 한데요. 인도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강황을 많이 먹기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 가루 음식을 살펴봤는데요. 이 세 가지는 모두 가루 형태라서 매일 쉽게 드실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특별한 조리 과정 없이 물이나 음료에 타서 드시면 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꾸준함이죠. 하루 이틀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최소 한 달 이상 꾸준히 드셔야 혈관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좋다고 해서 먹다가 잊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가루들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작은 루틴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10년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침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 그게 습관이 됩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찐 생강가루 반 티스푼을 타서 드세요.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요. 여기에 찐 생강가루까지 더해지면 하루 종일 몸이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손발이 차가운 분들은 이것만 해도 확실히 다릅니다. 이걸 한 달만 해보세요. 처음 일주일은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손이 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물 끓이고 생강가루 타는 게 하나의 루틴이 되는 거죠.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 아침 루틴 하나로 어지럼증과 피로가 줄었다고 하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운 분들에게 효과가 좋아요. 물 온도는 60도에서 7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생강의 효능이 떨어지고 너무 미지근하면 몸이 안 따뜻해져요. 전기포트로 물을 끓이신 다음 5분 정도 식혀서 드시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시세요. 급하게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음미하면서 드시면 몸의 흡수도 잘 되고 속도 편합니다. 아침 루틴을 더 강화하고 싶으시면 생강물 마신 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팔다리를 쭉쭉 펴주고 목을 천천히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더 좋아집니다. 생강으로 혈관을 열어준 상태에서 스트레칭까지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두 번째는 두유 간식화입니다.
오전이나 오후에 출출할 때 과자나 빵 대신 두유 한 컵을 드세요. 그리고 여기에 아로니아 가루 한 숟가락을 넣는 겁니다. 두유는 단백질도 보충해주고 포만감도 주니까 일석이조예요. 아로니아 가루를 넣으면 색깔도 예쁘게 보라빛이 돌고요. 떫은 맛도 두유가 잡아줘서 훨씬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요거트에 넣으셔도 좋아요. 요거트의 유산균과 아로니아의 안토시아닌이 만나면 장 건강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후 3시쯤 두유에 아로니아 가루 타서 마시는 걸 추천해요. 오후에 에너지가 떨어질 때 당 대신 영양을 채워주니까 저녁까지 활력이 유지됩니다. 두유를 고르실 때는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단맛이 첨가된 두유는 당분이 많아서 오히려 혈관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어요. 순수 콩으로만 만든 무가당 두유가 제일 좋습니다. 아로니아의 은은한 단맛이 있어서 설탕 없이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만약 두유나 요거트를 잘 안 드신다면 사과 주스나 포도 주스에 섞으셔도 됩니다. 다만 과일 주스는 당분이 높으니까 하루 한 잔만 드시고요. 가능하면 직접 갈아서 만든 주스가 좋습니다. 시중 과일 주스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세 번째는 밥 지을 때 강황가루를 넣는 겁니다. 이건 정말 간단해요. 쌀 씻고 물 잡고 밥솥에 넣을 때 강황가루 한 스푼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냥 밥과 똑같이 지으시면 돼요. 밥이 완성되면 은은한 노란빛이 돌고 향도 좋습니다. 강황밥이라고 따로 해 드실 필요 없어요. 매일 드시는 밥에 그냥 넣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밥 먹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커큐민을 섭취하게 되는 거죠. 하루 3끼 중 1끼만 강황 넣은 밥을 드셔도 충분합니다. 특히 저녁밥에 넣으시면 자는 동안 혈관 염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어요. 강황은 열에 강해서 밥 지어도 성분이 파괴되지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강황밥에 후추를 살짝 뿌려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추가 커큐민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강황밥은 냉동 보관도 가능해요. 한 번에 많이 지어서 소분해서 얼려두시면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셔도 효능은 그대로입니다. 강황밥이 적응되시면 다음 단계로 강황을 활용한 요리를 해보세요. 계란말이에 강황가루를 넣으면 노란색이 더 예쁘고 영양도 좋아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에 한 자밥 넣으셔도 맛이 깊어집니다. 강황은 향신료라서 웬만한 요리에 다 어울려요. 네 번째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가루를 보관하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찬장 깊숙이 넣어두면 까먹습니다. 식탁 위나 싱크대 위 눈에 잘 띄는 곳에 예쁜 용기에 담아서 놓아두세요. 그러면 지나갈 때마다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먹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리병에 담아서 라벨을 붙여두는 걸 좋아해요. 생강, 아로니아, 강황 이렇게 라벨 붙여서 나란히 3개 놓아두면 보기에도 좋고요. 매일 보니까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냉장고 문에 메모지를 붙여두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생강 먹음 체크 이런 식으로요.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유리병은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두세요. 가루 식품은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산패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습기도 피해야 해요. 습기가 차면 가루가 굳어서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밀폐 용기에 넣고 건조제를 같이 넣어두시면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가루를 살 때는 소량으로 자주 사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많이 사면 오래 두게 되고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한 달 정도 드실 양만 구매하시고 다 드시면 다시 새로 사세요. 신선한 가루가 효능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과 함께 실천하는 겁니다. 혼자 하면 작심삼일로 끝나기 쉬운데 가족이랑 같이 하면 훨씬 오래 갑니다. 배우자분이나 같이 사시는 자녀분과 함께 아침에 생강물 타 드시고 오후에 두유 마시고 저녁밥은 강황밥 드시는 거예요. 서로 챙겨주고 격려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어떤 분은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아로니아 두유를 만들어 주신대요.
손주들도 색깔 예쁘다고 좋아하고 할머니도 같이 드시면서 건강도 챙기시는 거죠. 이렇게 가족 행사처럼 만들면 훨씬 재미있게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모두의 문제니까요. 부부가 함께 실천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서로 경쟁하듯이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내가 먼저 생강물 탔다. 나는 아로니아 두유 만들었다 하면서요. 이렇게 즐겁게 하시니까 몇 년째 꾸준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건강 관리도 재미있게 하면 오래 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가루 섭취 후에 속쓰림이나 불편감이 있다면 양을 줄이고 식후에 드세요. 공복에 드시면 속이 예민하신 분들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시작하시지 마시고요. 하나씩 천천히 추가하세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생강,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아로니아, 일요일은 강황, 이런 식으로 요일별로 정해두면 꾸준함이 유지됩니다. 매일 세 가지 다 드실 필요는 없어요. 돌아가면서 하나씩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나라도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하루라도 빼먹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식탁엔 어떤 루틴이 자리 잡고 있나요? 혹시 아직도 믹스커피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계신 건 아닌가요? 작은 변화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혈관의 탄력과 순환력이 달라집니다. 석 달만 해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정리와 실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뇌경색을 예방하는 세 가지 가루 음식을 살펴봤습니다. 찐 생강가루, 아로니아 가루, 그리고 강황가루였죠. 이 세 가지는 모두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는 강력한 식품들입니다. 잘못된 상식은 뭐였을까요? 바로 약으로만 혈관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약도 중요하죠. 하지만 약은 증상을 조절할 뿐 혈관 자체를 회복시키지는 못합니다. 반면 올바른 관리법은 음식으로 혈관을 회복시키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매일 드시는 음식이 혈관을 만들고 혈관을 지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면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피로감도 쌓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질 수 있습니다.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처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맑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손발이 따뜻해지고 어지럼증이 사라집니다. 기억력이 돌아오고 활력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칩니다. 무엇보다 뇌경색 같은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아침마다 따뜻한 물 한 잔에 가루 한 숟가락을 타서 마시세요. 오늘은 생강가루, 내일은 아로니아 가루, 모레는 강황가루, 이렇게 돌아가면서 드시면 됩니다. 이 루틴 하나면 혈관 건강은 새로워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물 끓이고 가루 타는데 1분이면 충분해요. 이 1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약값 아끼고 병원비 아끼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겁니다. 손주들 결혼식도 보시고 증손주 얼굴도 보시려면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과 혈당을 함께 잡는 식단 루틴을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어떤 음식을 어떻게 조합해서 드셔야 혈압과 혈당이 동시에 안정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가루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집에 생강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강황을 먼저 구매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